안녕하십니까. KSN 계제제 3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동. 먼저는 독일어 썼지만 이 한글로 쓰니까 보이기가 쉽죠.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브레이크 제동장치입니다. 브레이크 제동장치. 브레이크 자동장치. 이번엔 드라이 3.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동. 이거는 독일어 책의 페이지 수를 얘기합니다. S. 몸의 균형을 잡다. 이것도 전부 무의식 신경 구조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것. 걸어가는 것뿐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도 다 무의식 신경.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막대기를 들고 손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손바닥에서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잡아주는 건 머리의 두뇌로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쫙 벌리고 통나무 위로 걸어갑니다. 몸무게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니까 발을 왼쪽으로 해라. 왼쪽이 너무 심하다. 왼쪽에 힘을 빼고 오른쪽으로 해라. 이것도 두뇌가 하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모든 신경 구조는 KSNS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왼쪽으로 하고 왼쪽 이렇게 머리에 작동되어지는 방향 감각을 두뇌에서 명령을 내서 균형을 잡지 않습니다. 전부 무의식 구조에 의해서 균형을 잡고 저장이 되어져서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타지요? 설명하라면 우리 두뇌가 설명을 못합니다. 그것은 무의식 신경 구조에 의해서 기억되어진 것은 두뇌가 의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는 거. 자동차 탈 줄 알죠. 어떻게 가죠? 처음에 열쇠를 넣어서 스위치를 켜고 기아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습니다. 나도 해보죠. 자, 여기 하나하나 쏟았으니까는 이 써놓은 것을 보고 자동차 앞에는 모니터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나오는 스크린의 설명을 듣고서 자동차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축구장처럼 넓은 공간에 혼자서 한다면은 1단으로 하라고 그러면 1단 넣고 제법 갑니다. 왜? 자동차로 운전하고 나가는 것은 몸의 균형이 아니고 자동차의 기계적 작동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의식적으로 설명해주면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도 자전거의 이 균형 잡아주는 감각 기능은 두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기억이 되놓으면은 무의식 속에 기억이 돼 있지만 5년 이렇게 안 했어도 자전거에 딱 앉으면 또 금방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5년 동안 타지 않았다고 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하지?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식 속에 기억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으나 무의식에 기억된 것은 잃어버려지지가 잘 않습니다. 수영하는 거, 물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 이것도 두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이 헛적헛적거리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이크로 확성기를 통해서 너 조금 있으면 물 먹고 죽는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자, 목을 뒤로 이렇게 제끼고 물 위에 누워. 그리고 손발을 그 뭘 쫙 뻗고 힘을 빼고 있어. 그러면 콧구멍이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가 숨을 쉴 수 있다. 그럼 내가 구명대를 가져와서 건져줄게. 알았어. 예예. 안 됩니다. 왜? 물 위에서 균형 잡아주는 것도 이 두뇌의 영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걸 알아도 큰 소리로 들었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다가 피곤하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머리를 뒤로 제끼고 손발에 힘을 빼면은 계속 숨을 쉬고 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경 중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균형 잡아주는 신경은 KSNS의 무의식 구조입니다. 자, 수갑을 딱 채우려면 뛰지를 못합니다. 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손이 붙들어 매여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집에. 밖으로 뛰어나가야 될 텐데 발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균형이 안 맞아지게 되면은 KSNS에서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몸의 작동상 제지를 갑니다. 이와 같이 무의식 신경구조가 우리 두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KSNS의 계제제 3번입니다. 이와 같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모든 작동상의 기능은 KSNS 무의식 신경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는 어느 한 근육이 어느 신경이 고장이 나게 될 때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는 엉뚱하게 다른 근육이 자꾸 보조 역할을 하다가 보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제제 KSN의 법칙 3번입니다. 제가 자꾸 이거 한국말로는 이렇게 강연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지금 아마 태어나서 없습니다. 제가 1972년도에 독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 뭐 이렇게 강연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맥히고 옛날 말이 나오고 중간에 자꾸 독일어가 튀어나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K를 자꾸 카로 얘기하고 또 숫자에서 3은 드라이, 4는 휘어, 5은 핌프, 이 3, 4, 5 발음이 자꾸 독일어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도 독일어 숫자는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웃으면서. 그 다음에 KSNS 4번입니다. 이건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손과 발에 외부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면 근육이 힘을 내야 되겠죠. 이 힘이 내는 속도, 힘의 강약 이런 모든 것은 손끝과 발가락 끝, 손바닥, 발바닥 여기에 있는 감각신경의 정보 제공에 따라서 근육의 속도, 근육의 힘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도 두뇌의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볼펜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는 거지. 들고선 귀에다 딱 꽂으려고 합니다. 옛날 목수들이 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네. 이게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머리에선 들어 올려서 귀에 꽂으라 여기까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의지신경에 의해서. 그러나 작동하는 것은 손끝이 들 때 이 손이 이 무게의 감각을 측정합니다. 요건 한 50g, 100g 미만이니까 100g 미만 정도의 근육만 사용해라. 또 이건 좀 묵직하다.
무게를 측정해 가지고 무게를 들어 올리는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자, 물이 마릅니다. 물 좀 마셔야지. 좋다. 물컵이 종이컵일 경우에는 빨리 못 움직입니다.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종이에라는 약한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면은 이 신경은 꽉 누르지 말고 살짝 눌러가지고 입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엎질러진다. 그래서 종이컵은 살짝 잡고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지금 유리컵 같이 딱딱한 거는 손끝이 꽉 잡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움직이는 근육의 속도, 잡는 힘, 이 모든 근육의 움직이는 작동상의 기능은 손끝이 있는 감각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끝과 발가락의 이 감각신경이 고장나게 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될 때는 근육과 관절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제일 먼저 볼 것이 이 손 감각의 기능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이런 걸로 되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스본을 통한 테스트를 통해서 손의 감각 기능을 테스트해 보면은 이 손가락에 이 힘, 이렇게 해서 잡아다닐 때의 이 힘, 이것이 약하구나. 이 약하게 될 때는 잡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어깨 쪽지, 팔꿈치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올려라. 이게 2kg입니다. 원 중량이. 근데 이 손가락의 정보가 1kg로 들어올린다고 할 때는 근육이 1kg 이상의 과중을 받아가지고 근육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될 때, 요새 와서는 팔목이 아프고 팔목이 시리고 이 팔꿈치가 아픕니다. 테니스 팔꿈치, 이런 모든 병은 이 신경 정보가 고장나서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60이 된 사람들 보면 이 손마디마디가 뼈가 툭 튀어나오고 손끝이 이렇게 삐따닥하게 휘어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은 전부 이 손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져서 생겨지는 병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간단합니다. 치료 방법이. 그러나 이 KSNS 12개 법칙을 알고 새로 만들어진 언어를 알아야 이 치료를 설명할 때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끝이 걸어갈 때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가락 끝에서 빠른 속도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발가락 끝이 얼음바닥이다 하는 정보를 알려주면은 몸 전체의 근육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빨리 가면 안 돼. 머리에서는 야, 추우니까 빨리 가자. 그래도 발가락의 정보에 따르는 명령은 발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속도, 근육, 힘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로봇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로봇가 유리창 닦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로봇 손가락에는 이 감각 기능하는 정보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눌러라. 이 닦는 운동은 되는데 누르는 힘의 속도, 힘의 약함, 이거는 로봇가 못해서 로봇으로 유리창 닦는다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국민학교 때 유리창 닦을 때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닦을 때 이 손의 감각 기능이 유리를 조심해야 하는 힘을 기계적으로 꽉 주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주면서 하는 이 섬세한 감각이 손가락 끝에 있고 발가락 끝에도 또 있습니다. 막 걸어가는데 마른 모래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발가락이
여기는 딱딱하지 않으니까 발을 세게 뻗지 말고 발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걸어가라. 모래 상태 위에서 걸어가는 거나 얼음 위에서 걸어가는 거나 딱딱한 데 위에서 걸어가는 거나 몸의 근육의 속도와 발의 힘은 발꼬락이 주는 정보에 따라 있습니다. 발꼬락이 불안전하다 하면은 빠른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는 속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곧 제일 중요했던 KSNS 1번 법칙이 바로 얼음 위에서는 0.3초의 빠른 근육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 명령은 두뇌보다 강해서 얼음판 위에서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걸어갑니다. 왜? 발이 불안전하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발꼬락과 손가락 끝, 여기서 무수무수하게 많은 병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꼬락 끝이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될 때는 관절이 똑바로 치지 못하고 관절이 삐뚤어지고 고관절이 삐뚤어지고 척추가 삐뚤어지고 경추가 앞으로 수어지고 발꼬락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로 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꼬락 5개의 움직이는 작동상의 기능은 현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바로 현대 문명이 저지른 무서운 오류가 있다면 바로 발의 섬세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작동, 곧 그것도 손, 발, 발끝에 있는 감각 기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칙 4번, 손발의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근육의 강한 힘, 약한 힘,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 이 모든 것은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있는 감각 신경 정보 제공에 따라서 결정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